금방 업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늘 고민이었던 부분이 생각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기 부모님이 계시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하세요.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도 더 강해지시는 것 같고 자식들과는 사이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제가 뭘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용돈 조금 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절이라도 같이 가자고 말씀드려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돈도 조금 써보시라고 말씀드려봤지만 전혀 쓰시지도 못하시고 동생들과는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시고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지시고 제가 보기에는 스님 말씀대로 그 업이 점점 더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된 도리로서 이런저런 뭐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부처님 가르침을 뭐 전해주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도움되는 이런 약간 좀 집착을 내려놓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노력은 해야 되죠, 그죠? 부모님을 잘 돌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업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건 포기를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려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님을 여러 가지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야 되죠. 자식된 도리여서 해야 될 바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업이 있는 겁니다. 설사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도 개별적인 업인 겁니다. 각자 지닌 업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갖고 하는 거지, 내가 지은 걸 부모가 갖고 가거나 자식이 지은 거, 그 부모가 지은 걸 자식이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잘 돌보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야, 그건 저분의 업이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노력을 하지만 불가능한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저거는 저분의 업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나이가 젊을 때 또는 내가 수행할 수 있을 때 일찍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빨리 접할 수 있을 때 접해놔야지 이 법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젊을 때 전혀 이런 걸 접하지 않고 나중에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이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보통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무 오래돼 있으면 그게 뿌리를 너무 깊이 내려서 옮겨 심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도 그런 경향성이 많이 개발되어 있죠. 오랜 세월 동안. 그러면 그게 바뀌기 힘듭니다. 근데 만약에 젊어서부터 수행을 해서 오랫동안 하면 좋은 쪽으로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 다음 생에도 그 수행의 인연이 이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 힘이 있거든요. 좋은 업의 흐름이. 그러니까 수행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수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또 다음 질문하십시오. 명상을 하면 눈물이
흐르는데 슬프지는 않은데 눈물이 흐릅니다.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그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 어떤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이 좀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온갖 감정들이, 그러니까 저 밑에 있던 어떤 마음의 어떤 측면들이 그냥 눌려만 있다가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막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제 뭔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수행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점점 정화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스님, 그 전에 한 두세 번 겪었던 경험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요번에 또 오늘 오전에 또 경험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호흡이 미세해진 상황에서 이제 호흡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붙어서 가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쫙 쏠려 들어간다는 의식이 확 쏠려 들어가는 느낌이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좀 당황스러워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나오게 됐는데, 이제 스님의 법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호흡을 계속 느끼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시길래, 오늘은 이제 그런 상황이 왔는데 내가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가를 보니까 호흡은 미세한 호흡이지만 알아차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또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놔둬도 되는 상황인지 내지는 개발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끊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지를 몰라서 그냥 나와 버렸는데,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호흡을 알아차리면 좀 미세해지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점점 좀 그 미세해지고 좀 차원이 높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 호흡에 완전히 몰입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다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많지 않고 이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 뭐랄까 지혜랄까 마음 챙김의 수준이 당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걸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것들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면 그 명상하기 전에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당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멈춰 있어. 그때는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잖아요. 수행할 때 거의 정답이 그렇습니다.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정답입니다. 마음을 그대로 멈춰 있는 겁니다. 빨려 들면 빨려 들어가는 거고, 호흡을 알면 아는 거고,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마음을 멈추면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죠.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하기 전에 그런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그대로 평화롭게 있어야지, 이렇게 먼저 가르치세요.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좀 더 빨리 쉽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해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입니다.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